안녕하세요. 기쁜 밤의 세레나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김지숙 씨가 남편을 출장 보낸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노부인이 찾아와 불륜 증거를 들이밀었다지 뭐예요. 충격적인 건 그 노부인이 내연녀의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깊은 밤의 세레나데가 들려줄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었죠. 남편 박상훈 씨가 다가올 미래도 모른 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향수까지 뿌리고는 현관에 서 있는 아내 지숙 씨를 보며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나 다녀올게. 이번 출장은 거래처랑 골프 약속이 많아서 좀 피곤할 것 같네.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지숙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 옷깃을 정리해주며 대답했대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잘 다녀와. 향은 씨는 지숙 씨 어깨를 툭 치고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숙 씨가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문을 열자마자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낯선 노부인이 지숙 씨를 밀치듯 집 안으로 들어왔죠. 노부인은 거실을 휘둘러 보더니 마치 제 집인 양 소파 정중앙에 털썩 앉았어요. 그 노부인이 상훈 씨 내연녀의 시어머니, 옥여사였죠.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당장 나가요! 옥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대요. 내가 누구냐고? 네 남편이랑 바람난 년 시어머니야. 일단 이거부터 보지 그래. 봉투가 열리며 수십 장의 사진이 쏟아졌어요. 사진 속에는요, 방금 출장 간다며 나간 상훈 씨가 젊고 화려한 여자와 공항 출국장에서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대요. 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죠. 사진 속 여자가 들고 있는 핸드백이 지숙 씨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지숙 씨가 환갑 기념으로 사고 싶어서 잡지에서 오려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던 거예요. 상훈 씨가 비싸다며 핀잔 주었던 그 가방을 낯선 여자가 보란듯이 들고 있었죠. 이게 다 뭐죠? 이 여자가 대체 누군데요? 최미라, 내 며느리야. 네 남편이 아주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더구나. 옥여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이밀었대요. 남편 상훈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서였어요. 출장 갔다고? 웃기고 있네. 그 두 년놈들 괌으로 밀월 여행 간 거야. 지숙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옥 여사는 명함 한 장을 식탁 위에 툭 던져두고 현관을 나갔죠. 멍하니 있지 말고 정신 차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지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방에 들어가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죠. 그랬더니요, 먼지 속에서 긴 갈색 머리카락 뭉치가 딸려 나왔어요. 지숙 씨 머리카락이 아니었죠. 세상에, 버젓이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미친 사람처럼 상훈 씨 서재로 달려가 책들을 마구 흔들었어요. 책갈피 사이에서 호텔 영수증과 보석상 보증서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모두 상훈 씨가 야근한다던 날, 출장 간다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아, 왜?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온 거 알잖아. 지수야, 아빠가 바람이 났어. 지금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아, 진짜.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나 바나나보트 타러 가야 돼. 끊어. 아들한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오해한 거겠지.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끊어. 지숙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울부짖었대요.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마저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던 거죠. 지숙 씨는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대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든 지숙 씨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죠. 갈 곳을 잃은 지숙 씨는 흠뻑 젖은 채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차라리 이대로 비에 씻겨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대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지숙 씨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젖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꼬깃꼬깃해진 명함 한 장을 발견했어요. 한정식 명가, 대표, 옥소선. 지숙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을 일으켰대요. 물에 젖은 생쥐골을 하고 강남의 옥여사 식당을 찾아갔죠. 으리으리한 기와집 형태의 식당 입구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옥여사가 지숙 씨를 발견했어요. 저 여자 뒷문으로 데리고 들어와. 지숙 씨가 도착한 곳은 식자재 창고 옆에 딸린 작고 허름한 쪽방이었대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지내. 대신 공짜 밥은 없어.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옥여사는 직원들 앞에서 지숙 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여자는 오갈 데 없어서 내가 걷어준 식모야. 절대 봐주지 마. 지숙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었대요. 여기서 무너지면 갈 곳은 한강 다리 밑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옥여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이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던 지숙 씨를요. 옥여사는 지숙 씨가 단순히 망가진 여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지금의 시련이 지숙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 믿으며 일부러 더 모질게 몰아붙였대요. 뭘 멀뚱히 서 있어. 당장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나가. 지숙 씨는 눈물을 훔치고 낡은 작업복을 집어들었어요. 이 좁고 냄새나는 방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지숙 씨 눈빛에 살고자 하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식당 뒷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대요. 지숙 씨는 눅눅한 이불을 걷어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죠. 난방이 안 되는 쪽방.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어요. 지숙 씨는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주방으로 향했대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들이 지숙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숙 씨가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을 때 주방 문이 열리며 실장이 들어왔대요. 실장은 옥여사가 데려온 지숙 씨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거든요. 발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툭 차며 소리쳤죠. 아줌마, 이거 냄새 안 나? 어제 싹 비우라고 했잖아. 나이 먹고 들어왔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죄송합니다. 설거지 끝내고 바로 치우려고 했습니다. 핑계는 사장님 백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쟁터야. 곱게 자란 아줌마가 버틸 곳이 아니라고. 실장은 독한 세제를 지숙 씨 앞치마 쪽으로 던지듯 내려놓았대요. 지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수세미질을 시작했죠. 손등은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전 내내 허드렛 일을 마친 지숙 씨는 직원들이 버린 팥뿌리와 양파 껍질, 무 꽁다리를 몰래 주워 모았대요. 다른 직원들이 쉬는 사이 구석 화구에 육수통을 올렸죠. 버려진 채소들을 깨끗이 씻어 볶은 뒤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매일같이 하던 방식이었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냄새가 퍼지자 지숙 씨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죠. 이 육수가 언젠가는 자신의 무기가 될 거라 믿으며 묵묵히 불 앞을 지켰어요. 한편 일주일 후 상훈 씨 아파트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대요. 지숙 씨가 아끼던 앤틱 가구들은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자리를 화려한 수입 가죽 소파가 채우고 있었죠. 미라가 소파에 길게 누워 잡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대요. 속 안 좋아. 상원 씨가 화들짝 놀라며 물 한 잔을 들고 달려왔죠. 왜 그래? 어디 아파? 미라가 상훈 씨 가슴팍에 기대며 눈웃음을 지었어요. 몰라.
요즘 자꾸 속이 메스껍고 신게 땡기네. 자기야, 혹시 우리한테... 설마, 진짜야? 우리한테 애가 생긴 거야? 미라가 수줍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대요. 아직 병원은 안 가봤는데 느낌이 딱 그래. 자기 닮은 아들이면 좋겠다. 상훈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성을 지르며 미라를 번쩍 안아들었죠. 와, 대박이다. 내가 이 나이에 늦둥이라니. 상훈 씨는 그 길로 서재로 달려가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버튼을 눌렀대요. 망설임이 전혀 없었죠. 미라는 상훈 씨 등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임신은 상훈 씨를 올가매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상훈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마주쳤대요. 주민이 지숙 씨 안부를 묻자 침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죠. 아휴, 말도 마세요. 집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안 봤는데? 당분간 처제가 와서 살림 좀 도와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훈 씨는 미라를 처제로 둔갑시켜 사람들 눈을 피할 구실까지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직원들 식사 시간이 됐대요. 다들 지쳐서 숟가락들 힘도 없어 보였죠. 그때 지숙 씨가 주방 구석에서 주용이 큰 양푼을 들고 나왔어요. 직접 담근 겉절이와 며칠 동안 끓여낸 육수로 만든 된장국이었대요. 다들 고생하셨는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남은 재료로 만들어 봤어요. 직원들이 별 기대 없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죠. 순간 직원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와, 이모님 이거 뭐예요? 진짜 맛있다. 국물도 끝내주는데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 칭찬이 이어지자 지나가던 옥여사가 발걸음을 멈췄대요. 겉절이를 한 점 집어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김지수, 너 이거 뭘로 만들었어? 버려지는 팥뿌리랑 껍질들 깨끗이 씻어서 푹 고았습니다. 양념은 집에서 하던 대로 했고요. 옥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숙 씨 어깨를 툭 쳤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너 오늘부터 설거지 그만해. 밑반찬 코너 네가 전담해? 옆에서 듣던 실장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죠. 사장님,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줌마한테 반찬을 맡기다뇨? 옥여사가 실장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쏘아붙였대요. 손님이 맛없다고 남긴 반찬이 이번 달에만 몇 톤이야? 네가 만든 것보다 100배는 낫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주방에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대요. 실장이었죠. 지숙 씨가 내일 손님상에 낼 물김치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품에서 굵은 소금 봉지를 꺼낸 실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소금을 들이부었대요. 어디 한번 엿먹어봐라.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다음 날 아침 전체 조회를 위해 직원들이 모였죠. 옥여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다들 주목해. 우리 식당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더구나. 모니터 화면이 켜지자 어젯밤 실장이 소금을 붓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됐대요. 실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죠. 사장님, 그게 아니라... 닥쳐!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내 식당에 발도 못 들여. 당장 짐 싸서 나가. 실장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옥여사는 보안요원을 불러 그를 끌어냈어요. 식당이 정리되자 옥여사는 지숙 씨를 앞으로 불러 세웠대요. 오늘부터 주방 조리 담당은 김지숙이다. 다들 이의 없지?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옥여사가 지숙 씨한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실력으로 증명해. 그래야 네 남편 밟아줄 수 있어. 지숙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대요. 손에 쥐어진 하얀 조리복이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죠.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한테 보란듯이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달 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예약 손님들로 북적였대요. 미라가 상훈 씨와 지숙 씨 자녀들을 데리고 식당에 나타났죠. 미라는 임신한 티를 내려고 두툼한 복대를 5단에 차고 배를 내밀며 차에서 내렸어요. 자기야, 배 안 무거워? 조심해서 걸어. 괜찮아.
얘들아, 너희도 얼른 와. 여기 곧 내가 물려받을 가게니까 마음껏 먹어. 미라는 직원들한테 오너 며느리 행세를 하며 가장 비싼 VIP 룸으로 안내받았대요. 잠시 후 지숙 씨가 지배인 호출을 받고 VIP 룸으로 향했죠. 문을 여는 순간 지숙 씨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곳에는 상훈 씨와 미라, 그리고 지수와 지훈이 둘러앉아 하하호호 웃고 있었거든요. 지숙 씨 손이 파르르 떨리며 쟁반이 그릇들이 달그락거렸대요. 어? 너 김지수? 순간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죠.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지숙 씨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딸 지수는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고 아들 지우는 슬그머니 미라 뒤로 몸을 숨겼대요. 상훈 씨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숙 씨의 허름한 조리복을 훑어봤죠. 집 나가서 한다는 짓이 고작 남의 집 식모살이야? 꼴 좋다. 지숙 씨가 아이들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어요. 지수야, 지훈아, 너희들 엄마 안 보이니? 지수가 식탁을 탁 치며 짜증을 냈대요. 아, 진짜, 엄마. 쪽팔리게 여기서 왜 이러는데. 나가서 일이나 해. 엄마, 우리 새엄마랑 잘 지내니까 신경 꺼?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자식들의 모진 말은 비수가 되어 지숙 씨 가슴을 난도질했어요. 미라가 일부러 냅킨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턱짓을 했죠. 아줌마, 여기 휴지 좀 주어요. 임산부가 허리를 숙일 순 없잖아요. 지숙 씨가 치욕을 삼키며 허리를 숙이려는 찰나였대요. 벌컥 룸 문이 열리며 옥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죠. 누가 남의 가게에서 행패야. 옥 여사의 등장에 상훈 씨와 미라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옥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쳤대요. 내 가게에 쥐새끼들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어서 와봤더니 아주 가관이구나. 지배인과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상훈 씨 일행을 에워쌌죠. 가족들이 쫓겨난 뒤 지숙 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나한테. 옥 여사가 지숙 씨 등을 찰싹 때리며 단호하게 말했대요. 그만 뚝 그쳐. 네가 지금 울면 지는 거야. 쟤들이 널 무시하는 건 네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야. 억울하면 성공이. 그게 진짜 복수야. 지숙 씨 눈동자에 서서히 도끼가 차올랐죠. 네, 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며칠 뒤 식당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대요. 구청 위생과 공무원들과 세무서 조사관들이었죠. 미라가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었어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하지만 평소 철저하게 관리해온 덕분에 식당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대요. 옥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미라의 전과 기록과 꽃댐 사기 행각이 담긴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날 오후 상훈 씨 회사 감사팀장 앞으로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대요. 다음 날 상훈 씨는 부장 승진 심사를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출근했죠.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인사팀장이 상훈 씨한테 사진 몇 장을 내밀었대요. 미라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진과 사기 혐의, 고소장 사본들이었죠. 박 차장, 회사 게시판에 차장님 내연녀가 꽃뱀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이번 승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승진 탈락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오자 미라가 쇼핑백을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야, 튼튼이 유모차 500만 원짜리 예약했어. 카드 한도 좀 늘려줘. 상훈 씨는 화가 치밀어 쇼핑백을 발로 찼대요. 야, 회사에 네가 꽃뱀이라는 투서가 들어와서 나 승진도 떨어졌어. 미라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표정을 바꿨죠. 뭐? 승진이 안 됐어? 나 이제 애 낳으면 돈 들어갈 때가 천진데. 상훈 씨가 머리를 감싸쥐자 미라가 옆에 앉아 속삭였어요. 자기야, 방법은 있잖아. 자기 회사 재무팀에 있잖아. 법인카드 한도 높잖아. 무슨 소리야? 횡령이라도 하라는 거야? 안 걸리면 되지. 우리 튼튼이 분유값 벌어야지. 나 스트레스 받으면 유산된다. 미라는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상훈 씨 눈을 빤히 쳐다봤대요. 결국 욕망의 눈이 먼 상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법인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래, 잠깐만 쓰고 채워 넣으면 돼. 향훈 씨는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미라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죠. 어느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대요. 점심시간이 지난 한가한 오후였죠. 중절모를 눌러쓴 노신사 한 명이 식당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갈비찜 정식을 주문했대요. 지숙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뚝배기에 담긴 갈비찜을 손님상에 올렸죠. 노신사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고는 오랫동안 우물거렸어요. 미간이 찌푸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대요. 이거 참... 지숙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죠. 손님,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십니까? 노신사가 고개를 저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아니요, 아주 오랜만에 진짜를 만났어. 이건 기술로 흉내낸 맛이 아니야. 어머니가 자식 먹이려고 밤새 핏물 빼고 기름 걷어낸 바로 그 정성스러운 맛이요. 노신사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우고는 호련히 사라졌대요. 다음날 아침 식당이 발칵 뒤집혔죠.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식 평론가의 칼럼에 옥여사의 식당이 대서특필된 거예요. 잃어버린 한국의 맛을 찾다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지숙 씨의 갈비찜 사진이 실려 있었대요. 손님들이 아침부터 장사진을 잃었고 예약은 순식간에 2달치가 마감됐죠. 옥여사가 신문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이 평론가 양반, 칭찬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짠돌인데 극찬을 써놨어. 네 덕분에 우리 가게 문턱 닳게 생겼다. 옥여사는 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지숙 씨 손에 쥐어줬대요. 식당 뒤에 있는 오피스텔이야. 그동안 곰팡이 냄새나는 창고방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 거기서 나와. 지숙 씨가 손사래를 치며 열쇠를 돌려주려 했지. 과분합니다. 저는 창고방도 감지덕지한데. 옥여사가 정색하며 지숙 씨 손을 꽉 잡았어요. 받아! 너 이제 우리 식당 총괄 조리실장이야. 푹 쉬어야 음식도 더 맛있게 할 거 아니야. 지숙 씨 눈가에 물기가 어렵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신을 알아봐주고 일으켜 세워준 옥여사의 마음이 뼈에 사무치게 고마웠죠. 지숙 씨의 명성이 높아지자 대기업 식품 유통사들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했어요. 옥여사가 지숙 씨를 사무실로 불렀대요.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대형마트랑 백화점에서 네 레시피로 반찬 브랜드를 만들고 싶대. 김지숙의 찬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깔릴 거야. 지숙 씨는 계약서를 훑어봤어요. 계약금 액수에 0이 몇 개인지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내가 자본금이랑 유통망은 다 대주마. 넌 기술만 돼. 수익은 정확히 5대 5다. 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죠. 통장에 거액의 계약금이 입금되자 지숙 씨는 흥분하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강남의 한 유명 로펌 사무실이었대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죠. 선생님, 남편분 아파트 말입니다. 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된 지 꽤 됐네요. 은행에서 곧 경매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곧 부실채권 시장에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네, 혹시 이걸 매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숙 씨 눈빛이 매섭게 빛났어요. 네, 제가 살게요. 그 집 대출빚 전부 제가 삽니다. 채권자가 된다고 해서 당장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소유권이 아니라 권리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 집의 채권자가 되면 언제든 경매를 넘겨서 그들을 길바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제 이름은 숨겨주시고요. 지숙 씨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대요. 자신의 피땀이 서려 있는 그 집이 이제 곧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올 거였죠. 한편 상훈 씨 집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미라가 상훈 씨한테 위스키를 따라주며 속삭였대요. 자기야, 내가 대박 정보 하나 물어왔어. 비공개 투자 상품인데
한 달 수익률이 무려 300%래. 300%? 에이, 사기 아니야? 자기, 나 못 믿어? 이참에 돈 확 불려서 횡령한 거 다 메꾸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자. 상훈 씨 기가 팔랑거렸죠? 미래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돈을 메꿀 수 있다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5억. 우리 집 담보로 잠깐만 융통하자. 딱 일주일만 쓰고 갚으면 돼. 미라가 서류 봉투를 꺼내 상훈 씨 앞에 내밀었대요. 교묘하게 중요 내용을 손으로 가린 채 도장 찍을 란만 보여줬죠. 사실 그건 연이율 20%가 넘는 고금리 사채 대출 계약서였어요. 탐욕과 술기운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훈 씨는 인감도장을 받아들었대요. 그래, 튼튼이 엄마가 알아서 잘하겠지. 상훈 씨는 자신의 손으로 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 붉은 인주 자국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낙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미라는 대출받은 돈을 몽땅 불법 코인 거래소에 넣었대요. 하지만 일주일 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죠. 유명 코인 거래소 대표 먹튀, 피해액 수천억 원. 미라가 투자한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거래소 사이트는 폐쇄됐어요. 곧바로 빚독촉이 시작됐대요. 사채업자들이 상훈 씨 회사와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죠. 회사에서는 횡령 사실까지 발각되어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월급 통장은 압류됐어요. 당장 밥 사 먹을 돈조차 없어진 상훈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숙 씨를 떠올렸대요. 그래, 지숙이는 마음이 약하니까 사정하면 좀 도와주겠지. 상훈 씨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초췌한 몰골로 지숙 씨 식당을 찾아갔죠. 하지만 식당 입구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비켜! 나 여기 실장 남편이야! 보안 요원이 상훈 씨를 거칠게 밀쳐냈대요. 접근 금지 명령 떨어진 거 모르십니까? 꺼지세요. 상훈 씨는 바닥에 나뒹굴며 식당 안을 쳐다봤죠. 통유리 너머로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지숙 씨가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내리며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예전의 찌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대요. 호텔 대연회장의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빛나고 있었대요. 브랜드 런칭 파티장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지숙 씨는 우아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옥여사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지난날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고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와 기품만이 흘러넘쳤죠. 구석진 테이블에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들이 앉아 있었대요. 상훈 씨는 유행진한 양복을 입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미라는 짝퉁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지수와 지훈도 잔뜩 주눅이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상훈 씨가 미라한테 속삭였대요. 야, 분위기 보니까 지숙이 진짜 성공했나 봐. 오늘 잘만 말하면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겠어? 그때 장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죠. 지숙 씨가 단상 위로 올라가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겪어야 했던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숙 씨 눈짓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사람들은 브랜드 홍보 영상이 나올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상훈과 미라의 애정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들이었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어머, 저게 뭐야? 불륜 사진 아니야? 상훈 씨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화면을 쳐다봤어요.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대요. 저게 왜 저기 나와? 오빠, 빨리 가서 꺼! 지숙 씨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저라면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남편 박상훈 씨는 제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내연녀와의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자식들한테 작물을 선물했죠.
화면이 바뀌며 지수와 지훈이 받은 선물 목록과 자금 출처가 적힌 표가 나타났어요. 성훈 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이봐, 당장 안 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지숙 씨가 싸늘하게 웃으며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마지막으로 띄어진 것은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문이었대요. 그 옆에는 상훈 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대출 계약서와 지숙 씨 이름이 적힌 채권 매입 증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고소?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전에 현실부터 직시하는 게 좋을걸?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대출금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간 거 알지? 그 대출 채권 내가 전부 샀어. 상훈 씨가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쳐다봤어요. 채권자란에 김지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대요. 무슨 소리야? 네가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집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상훈 씨는 경호원들 제지를 뿌리치고 무대 앞으로 달려나갔죠. 여보, 지수가! 오해가 있어. 미라 전현이 나 속인 거야. 지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봉투를 상훈 씨 얼굴을 향해 내던졌어요.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가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될 것 같다? 네 손으로 인감도장 내주고 네 손으로 직접 날인했잖아. 30년 은행원 생활했다는 인간이 서류도 안 보고 도장을 찍어? 그 멍청함이 죄야. 상훈 씨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울먹였죠.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얼만데 애들 봐서라도 제발. 지숙 씨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구석을 가리켰어요. 애들? 저기 봐. 네가 끔찍하게 아끼던 자식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상훈 씨가 고개를 돌려 테이블 쪽을 바라봤대요.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죠. 지수와 지우는 아빠의 비참한 꼴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미라 역시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대요. 지숙 씨가 보안 요원들한테 눈짓하자 요원들이 미라를 붙잡아 세웠죠. 지숙 씨가 상훈 씨 코앞까지 다가갔어요. 네가 버린 건 나지만 너를 버린 건 세상이야. 착각하지 마. 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 생각하지 말고 당장 꺼져. 상훈 씨가 지숙 씨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대요. 지숙아, 나 갈 데 없어 제발. 지숙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경호원들한테 손짓했죠. 이 사람 끌어내세요. 경호원 2명이 상훈 씨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어요.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김지수, 남편이야. 여보! 연회장 문이 닫히며 상훈 씨 목소리가 끊겼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옥여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지숙 씨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환한 미소로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토란 피워 제선합니다. 자, 파티를 계속 즐겨주십시오. 호텔 로비 밖. 상훈 씨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털썩 주저앉았대요. 미라가 씩씩거리며 걸어 나왔죠. 아,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네. 오빠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너 때문에 집 날아갔어. 내 집 내놔. 미라가 코웃음을 치며 침을 텟 뱉었어요. 집? 웃기고 있네. 오빠가 멍청해서 도장 찍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돈도 없는 늙은이 볼 게 뭐 있다고. 나 갈 거니까 찾지 마. 미라는 상훈 씨를 버려두고 택시를 잡아타 버렸대요. 홀로 남겨진 상훈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솔직히 꼴 좋다고 생각해요. 이혼소송 조정 기일이 잡힌 날 아침, 상훈 씨는 싸구려 여간방에서 눈을 떴대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죠. 법원에서 온 조정 불성립 시 강제 이혼 절차 진행 문자와 지숙 씨가 보낸 오늘까지 방 비워 라는 퇴거 통보 문자가 나란히 와 있었어요. 상훈 씨는 머리를 감싸주며 비틀비틀 일어났대요. 어떻게든 지숙 씨를 만나서 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상훈 씨는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대요. 여보, 지수가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무런 인기척도 없자 사훈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현관문을 발로 찼어요. 순간 핑 도는 현기증과 함께 시야가 붉게 물들었대요. 사훈 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대로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꼬꾸라졌죠. 몇 시간 뒤 지숙 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대요. 박상훈 씨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지숙 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죠.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딸 지수와 아들 지훈이 달려왔어요. 지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 원망이 서려 있었대요. 엄마, 왜 이제 와? 아빠 죽으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내가 왜? 네 아빠 쓰러지게 만든 건 술이랑 스트레스야. 나한테 따지지 마. 의사가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출혈량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비 보증이랑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람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수술 동의는 할 수 있어도 병원비 보증은 설 수 없습니다. 지훈이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돈 때문에 아빠를 죽이겠다는 거야? 엄마 돈 많잖아. 돈? 너희들 명품 휘감고 다닐 돈은 있고 아비 병원비 낼 돈은 없어? 지숙 씨는 의사한테 고개를 꼬박 숙이고 뒤돌아섰대요. 지수가 지숙 씨 등 뒤에 대고 악을 썼죠. 엄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다 터뜨려 버릴 거야. 지숙 씨는 걸음을 멈칫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고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지숙 씨는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대요. 직원들이 수근거리다가 지숙 씨가 들어오자 황급히 모니터를 껐죠. 마케팅 팀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어요. 대표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도배된 게시글이 떠 있었대요. 성공한 반창가 CEO의 두 얼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버린 폐륜 엄마를 고발합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지숙 씨 딸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오로지 지숙 씨가 돈을 번 뒤 가족을 버렸고 병원비를 거부해 아빠가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만 가득했대요. 댓글창은 악플로 도배가 됐죠. 돈 벌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불매운동 합시다. 지숙 씨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무실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대요. 가맹점주들의 항의 전화와 환불 요구가 쇄도하자 비서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요. 대표님, 회사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유튜버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대요. 해륜기업 아웃, 아픈 남편 버린 독거미 같은 문구들이 지숙 씨 눈을 찔렀죠.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공든 답이 자식의 거짓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옥 여사가 움직였대요. 옥 여사는 검은 세단을 타고 지수와 지훈이 있는 병원 앞으로 갔죠. 수행원들이 아이들을 차에 태웠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식당 뒷문이었대요. 옥 여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식자재 창고 옆으로 갔죠. 지팡이로 낡은 철문을 가리켰어요. 들어가.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문을 열자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대요. 사람 하나 겨우 누울 만한 좁고 더러운 쪽방이었죠. 으악, 냄새! 할머니, 여기는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옥 여사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아냐? 너희 엄마가 집 나가서 처음 지냈던 곳이다. 너희가 새엄마랑 랍스터 먹고 백화점 다닐 때 너희 엄마는 이 냉골 바닥에서 새우잠 자면서 설거지했어. 옥 여사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아이들 면전에 던졌대요. 이게 너희가 쓴 돈의 출처다. 너희 아비가 회사 돈 횡령해서 쓴 거야. 법적으로 작물취득이다. 지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자, 작물이요? 우린 몰랐는데요? 몰랐으면 죄가 없어지냐? 내가 이 자료경찰이랑 언론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 그때 쪽방문이 열리며 지숙 씨가 들어왔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대요.
SNS 글 당장 지워. 그리고 정정 보도문 올려. 사실대로 써. 지수가 울면서 지숙씨 바짓단을 잡으려 했죠. 엄마,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지숙씨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쏘아붙였어요.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10분 준다. 그 안에 글 안 올라오면 옥 회장님이 가진 자료 바로 검찰로 넘어갈 거야. 지훈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대요. 엄마 죄송해요. 바로 지울게요. 아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SNS에 접속했죠. 오만하고 뻔뻔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과 공포만이 좁은 쪽방을 가득 채웠어요. 지숙 씨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인천공항 출국장. 미라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들려 있었대요. 상훈 씨가 쓰러지자마자 집안에 있던 돈 되는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 담은 거였죠. 미라는 탑승 소속 카운터를 향해 종종 걸음을 옮기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상훈 이 인간. 쓰러지려면 좀 곱게 쓰러지지. 미라가 막 카운터 앞에 줄을 서려던 찰나였대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미라 앞을 가로막았죠. 뭐야? 당신들 누구야? 비키지 못해? 사내들 뒤에서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와 함께 옥여사가 걸어 나왔어요. 옆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대요. 미라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옥여사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나? 내 아들 병원비는 낼 돈 없다면서. 비행기표 끊을 돈은 있었나 보네. 미라가 덜덜 떨며 가방을 등 뒤로 숨겼대요. 저는 튼튼이가 갑자기 아빠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옥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지팡이로 미라의 불룩한 배를 톡 쳤죠. 아기? 그 아기가 손뭉치랑 스펀지로 만든 아기 말이냐? 미라가 기겁하며 배를 감싸쥐었어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저 임산부예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통곡하기 시작했대요. 사람 살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배를 때려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죠. 미라는 이때다 싶어 더 크게 소리치며 과장된 몸짓으로 배를 부여잡고 굴렀어요. 하지만 옥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대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미라 얼굴에 던졌죠. 종이가 팔랑거리며 미라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산부인과 진단서였대요. 진단명 난임. 자궁 내막 유착으로 인한 임신 불가 판정. 미라 울음소리가 뚝 그쳤죠. 옥여사가 몸을 숙여 미라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거칠게 미라의 인부복 상의를 들쳤대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죠. 미라 배에는 살색 붕대와 두꺼운 스펀지 패드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옥여사가 스펀지를 잡아뜯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대요. 이게 네가 말한 손주냐? 이 더러운 사기꾼년아! 모여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죠. 세상에, 임신한 척한 거야? 저 여자 진짜 독하다. 경찰관이 미라한테 다가와 수갑을 꺼냈어요. 최미라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상습 사기,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커덕.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미라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대요. 미라가 발악하며 옥여사 바짓가랑이를 잡았죠.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옥여사가 더럽다는 듯 발을 빼며 내려다봤어요.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서 평생 속죄해라. 변호사는 꿈도 꾸지 마. 내가 이 바닥 변호사들한테 다 손 써놨으니까. 경찰들한테 끌려가는 미라의 처절한 비명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대요. 며칠 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길게 들어왔죠. 6인실 구석자리. 상훈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뇌 손상으로 오른쪽 마비와 언어 장애가 남았대요. 곁에는 간병인은커녕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숙 씨였대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담담한 얼굴로 서 있었죠. 상훈 씨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청한 왼쪽 손을 뻗으며 웅얼거렸대요. 지숙 씨는 상훈 씨 손을 잡는 대신 침대 옆 협탁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죠.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어요. 오늘부로 우리 법적으로 남이야. 재산 분할은 끝났고 위자료는 당신 퇴직금이랑 연금 압류하는 걸로 가름했어. 상훈 씨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침만 흘러내릴 뿐이었대요. 지숙 씨가 상훈 씨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죠. 왜? 무서워? 혼자 남는 게 두려워? 상훈 씨가 끄덕이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늙어서 돈 없으면 비참하다고. 그래서 내 노후 자금까지 뺏어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잖아. 지숙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대요. 미라는 잡혔어. 감옥에서 오래 살 거야. 당신 자식들은 당신이 부끄러워서 인연 끊겠대. 상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꺽꺽거리며 울음을 토해냈죠. 병원비는 딱 오늘까지야. 내일부턴 요양병원으로 옮겨질 거야. 지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상훈 씨가 필사적으로 침대 난간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대요. 커다란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지숙 씨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온 지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복도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노을을 바라봤대요.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지고 있었지만 지숙 씨한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죠. 지숙 씨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병원 밖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였어요. 지숙 씨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105동을 올려다봤죠. 그때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췄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옥 여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렸대요. 김 대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행사 시작하려면 시간 좀 남았잖아. 오셨어요, 회장님?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요. 옥 여사가 지숙 씨 곁에 나란히 서서 건물을 바라봤죠. 네가 경매로 이 집 낙찰받겠다고 했을 때 미련 남아서 그러냐고 뜯어말렸었지. 근데 이렇게 기부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역시 김지숙이야. 지숙 씨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다 회장님 덕분이죠. 저한테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는 게 진짜 복수라고요. 옥 여사가 지숙 씨 손을 꽉 잡았대요. 그래, 잘했다. 자, 이거 봐라. 오늘 아침 조간신문이야. 잡지 표지에는 지숙 씨의 당당한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죠. 절망 끝에서 피어난 맛의 여왕, 김지숙 대표의 인생 2막이라는 타이틀이 선명했어요. 어머, 사진이 너무 실물보다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실물이 훨씬 낫지. 무슨 소리야. 우리 지숙이 요즘 얼굴에 꼴이 오르는데? 두 여자는 소녀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대요. 지숙 씨는 쉼터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죠. 과거의 아픔이 서린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숙 씨를 괴롭히지 못했어요. 그곳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지숙 씨의 승리를 영원히 증명하고 있었죠. 가시죠, 회장님. 오늘 테이프 커팅식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 쏠게요. 그래, 네가 쏘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가자, 파트너.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어요. 같은 시각 도시 외곽의 한 허름한 무료 요양병원이었대요. 피키한 냄새가 진동하는 6인실 구석 침대에 상훈 씨가 누워 있었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헝클어져 있었고 마비된 오른쪽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상훈 씨가 쉰 소리를 내며 손을 뻗었대요. 무물져. 간병인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플라스틱 물통을 들이밀었죠. 아유, 할아버지, 좀 조용히 해요. 물 여기 있잖아요. 상훈 씨는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다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어요.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때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며 뉴스 인터뷰 코너가 시작됐죠. 네, 오늘 초대석은 요즘 요식업계 신화로 불리는 분이죠. 김지숙의 찬 김지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상훈 씨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면 속에는 세련된 단발머리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숙 씨가 앉아 있었대요.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지금이요. 상훈 씨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죠. 지숙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텔레비전 속 지숙 씨는 너무나 멀리, 너무나 높이 있었어요. 상훈 씨의 후회는 닫힌 병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대요. 반면 화면 밖 현실의 지숙 씨는 옥여사와 함께 오픈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시원한 바람이 두 여자의 머릿결을 날렸어요. 언니, 우리 오늘 어디까지 갈까요? 옥여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대요. 어디든 기름 떨어질 때까지 가보자. 우리 인생 이제 브레이크는 없다. 지숙 씨가 엑셀을 밟자 차가 속력을 내며 앞으로 치고 나갔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향해 질주하는 지숙 씨 얼굴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는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어요. 지숙 씨의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대신의 아픔을 딛고 옥여사와 함께 당당히 일어선 그녀의 모습이 여러분께도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늘 희망찬 봄날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